안녕하세요. 대전에서 20년째 SK텔레콤 공식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푼킴입니다. 오늘은 정말 오래간만에 아침 굿모닝 영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0월 17일 금요일 오전 9시가 좀 넘었고요. 원래 이렇게 제가 운영하는 공식 대리점들은 오전 10시에 보통 거의 오픈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 주변, 직장 주변 핸드폰 사러 한 9시쯤 가면 거의 매장 문이 안 열려 있을 겁니다. 10시부터 오픈하니까 오픈 시간 참고하시고요. 최근에는 폰킴 인증 SK 단톡방을 만들어서 그렇게 빠르게 변하는 가격 흐름에 대해서 또 구매 포인트나 구매하면 좋은 모델, 구입하면 안 좋은 모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요일 빼고 거의 단톡방에 공유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 제가 링크 하나 남겨드릴 테니까 편안하게 들어와서 그냥 보시기만 하셔도 자연스럽게 휴대폰 구입에 있어서 레벨업이 되실 겁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요, 제 시그니처 영상의 또 하나죠. 바로 지금 구입하면 땅 치고 후회하는 폰. 10월 17일 금요일 현 시점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게 웬만하면 거의 흐름이 월말까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폰킴이 지금 휴대폰 꼭 사세요, 지금 할인 엄청 좋아요, 지금 사면 아주 개꿀입니다, 이런 영상들을 많이 올려야 되는데 아쉽게도 지금 흐름이 그렇지 않아서 그 영상을 많이 못 올려드리는 점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자, 이런 시기일수록 흐름을 잘 보고 구입한다면 실패하지 않는 휴대폰 구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도 본격적으로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뒤이어서 나오는 최신 스마트폰들의 할인 정보와 구매 관련 꿀팁을 자동으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마음의 순위를 좀 정해봤습니다. 일단 3위부터 말씀드릴게요. 짜잔! 자, 갤럭시 스마트폰들 중에서 끝에 FE라고 끝나는 모델이 있습니다. 현재는 좀 두 가지가 있는데 갤럭시 Z 플립 7 FE가 있고요, 갤럭시 S25 FE가 있습니다. FE는 오해하는 분들이 마치 재활용 소재로 좀 불량 모델 좀 섞어가지고 다시 새 걸로 만들었다, 아니면 그냥 보급형이다라는 오해가 있는데요. 세상에 90만원대 100만원이 넘어가는 보급형이 어딨나요? 어느 정도 성능 준수하고요. 스마트폰 AP 같은 경우도 올해 최신형 AP는 아니어도 삼성전자가 엑시노스를 절대 포기할 일 없거든요. 지금 여러가지 이유로 주식시장에서 삼성전자가 거의 10만 전자가 되어가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삼성전자의 그 하이라이트는 어디에 있냐면 삼성이 절대 포기하지 않고 숙명을 걸고 개발하고 있는 바로 AP 시장인데요. 엑시노스를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는 갤럭시 S 시리즈나 민감한 제품들은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퀄컴 스냅드래곤을 많이 쓰지만 엑시노스를 꾸준히 개발하고 탑재하고 이번에 플립 7도 엑시노스가 들어갔고요. 갤럭시 S25 FE나 24 FE 시리즈에는 엑시노스를 탑재를 해주면서 테스트를 하고 개발을 하고 소비자의 반응을 보고 있는 제품이고요.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고 충분히 가성비만 있게 구입한다면 정말 좋은 제품이고, 특히 갤럭시 S25 FE는 당분간 25 플러스의 빈자리를 조금 가성비 있게 채워줄 만한 단말기고, 갤럭시 Z 플립 7 FE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 최신형 플립을 원하는 거 아니거든요. 매장에 상담하다 보면 60대 70대 분들도 플립 쓰고 싶어 합니다. 예뻐서 사용하고 싶어 하고 40, 50대 여성분들 중에서 그렇게 고가 모델이 필요 없는 분들, 그냥 플립이 예뻐서 쓰려고 하는 분들은 플립 7 펜 에디션 FE도 괜찮은 선택지라고 보는데, 자, 이 두 가지 제품을 제가 추천하지 않는 이유, 지금 구입하면 땅 치고 후회하는 이유가 바로 본격적인 할인이나 공통지원금이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특히 플립 7 시리즈가 처음 나왔을 때, 특히 플립 7 512기가에 엄청난 정책을 투자해가지고 할인을 해가지고 많이 판매가 됐는데 사전 예약도 그쪽으로 정말 많이 됐죠. 하지만 플립 7 FE는 왜 만들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갈 만큼 잘 안 팔리고 잘 안 나갑니다. 심지어 사전 예약 저희 매장에서 단 한 대도 안 됐어요. 이렇게 거의 안 팔리는 제품 아마 재고가 많이 쌓여 있을 겁니다. 많이 만들진 않았겠지만 재고가 어느 정도 쌓여 있을 거고, 간절기, 제가 생각하는 간절기는 11월부터 한 12월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삼성 제품이 나올 거 다 나온 상황에서 내년 1, 2월에 갤럭시 S26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는 Z 플립 7 펜 에디션에 대한 할인을 대폭 늘릴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은 통신사 이동이든 기기 변경이든 선택약정 할인 기준에는 할인이 좋지만
공통지원금은 거의 많이 발생 안 하기 때문에 실제로 뭐 이 제품을 공통지원금으로 통신사 이동이나 기변으로 고가요금제 11만원짜리 6개월 쓰고 내리는 방법으로 구입하려고 해도 조금만 살펴보면 플립7이 더 저렴하거든요. 그 점 때문에 플립7 FE를 추천드리기가 어렵고요. 아마도 11월이나 12월 정도에는 재고 소진 정책이 많이 뜰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정말 안 팔렸거든요. 자, 그리고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게 바로 갤럭시 S25 FE입니다. 뭐 기기 변경으로는 나쁘진 않지만 기기 변경이나 통신사 이동이나 거의 비슷한 할인이 들어갑니다. 원래는 통신사 이동 쪽으로 할인이 더 좋아야 되는 제품인데요. 아직까지는 갤럭시 S24 FE가 전국적으로 재고가 아주 극소량 남아있는데 그 제품에 대한 리베이트가 엄청 커서 판매자들이 그 재고 소진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고, S25 FE는 그렇게 많이 추천을 안 하는 것 같아요. 특히 또 할인이 부족한 이유가 있는데요. 판매자들이 요즘에 판매할 때 리베이트나 보너스 같은 개념으로 받는 그게 있어요. 자, 제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말씀드리기에는 종사자 여러분들한테 또 피해가 될 수 있으니 아주 작은 금액이지만 보너스 같은 게 있는데, 갤럭시 S25 시리즈는 다 그게 적용이 되는데 25FE만 판매자한테 추가로 제공하는 리베이트가 없어요. 마치 갤럭시 S25 시리즈를 출시하고 25의 서자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S25FE인데요. 자, 그런데 폰킴이 최근에 S25FE를 좀 많이 판매했단 말이죠. 제가 개봉하고 세팅하면서 느꼈던 체감 성능이 정말 괜찮았어요. 이렇게 바 형태에 나온 제품들 중에 100만원이 넘지 않는 단말기, 특히 25FE나 24FE, 23FE는 예전부터 폰킴이 핫딜로 많은 할인을 제공했었는데, 분명히 25FE도 핫딜이 조만간에 올 것 같다는 생각으로 제가 웬만해서는 이번 달에 추천을 드리기는 어려운 상품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월, 12월에 간절기, 뭐 그때쯤에 아마도 삼성전자의 포지션이 애매하기 때문에 그때 이 두 가지 제품은 할인을 많이 넣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추천을 좀 드리기가 어렵고요. 자, 정말 오래간만에 모닝 영상으로 찍는지라 목이 많이 안 풀려서 좀 이해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구입하면 땅 치고 후회하는 폰 두 번째 바로 소개해드리자면, 짜잔! 바로 요즘에 굉장히 핫하디 핫한 아이폰 17입니다. 아이폰 17 기본형입니다. 카메라 두 개가 이렇게 직선으로 배열된 아이폰 17 시리즈, 아이폰 17 기본형인데요. 생각보다 아이폰 17 프로의 인기가 많이 없습니다. 아이폰 에어는 더더욱 없습니다. 거의 사전 예약 때 판매하고 언제 팔아봤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인데요. 다행히도 아이폰 17 프로는 좀 네이징이 서서히 돼가는지 최근에는 그냥 구매할 사람들은 구매를 하는 느낌이고요. 아이폰 17은 사전 예약자 일부가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 통신사든 제조사든 쉽게 이거를 뭐 할인을 그렇게 띄우기가 어려워요. 이미 예약하시고 기다리는 분들이 있는데 이걸 갑자기 할인 뭐 리베이트를 투자해서 예약한 사람, 한 달 정도 기다린 사람한테 뭐 할인을 더 해주려고 노력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실제로 아이폰 17은 리베이트도 많이 부족한데요. 리베이트라는 거는 판매자들이 고객님들한테 휴대폰을 판매했을 때 본사로부터 받는 수입, 그걸 얘기합니다. 그걸 가지고 뭐 고객님들한테 프로모션을 진행한다라든지 사은품으로 진행한다든지 에어팟을 준다라든지 기계값 할인을 제공한다라든지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 아이폰 17은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판매자한테 보너스처럼 제공하는 그 리베이트가 일부가 안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고객님들이 아이폰 17 사러 가면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판매자가 권유하지 않고 재고가 없다고 하고, 뭐 물론 재고가 없으면 들어오면 빠르게 연락드린다고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은 현실이거든요. 실제로 어제 폰킴 매장에 KT 사용하다가 KT 결합 상품이 다 있는데도 KT 쪽에서 아이폰 17을 절대 언제 나올지도 모른다고 해서 폰킴 매장에 오셔서 통신사 이동으로 구매를 해가신 고객님이 계시는데, 그만큼 아이폰 17은 기본적으로 물량도 없고 판매자를 지원해주는 정책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할인 받을 게 많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런 아이폰 17은 언제쯤 사면 좋을지 예측을 하면 일단 10월달은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9월달, 10월달 가장 할인이 안 좋았고 뭐 제품이 잘 팔리니까 희한하게 통신사에서는요 많이 팔리는 제품이 그냥 고객님들이 주세요 하는 제품, 대박낸 제품, 대박난 제품들, 상품성이 좋은 제품들이 판매자 입장에서는 팔아도 리베이트가 별로 없습니다.
아마 자동차도 뭐 다른 의류 상품도 모든 소비의 상품이 그런 것 같습니다. 수요가 많으면 본사, 뭐 그 제품을 관할하는 본사에서는 굳이 판매자한테 많은 돈을 줄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11월 달에 바로 그때가 옵니다. 바로 수능 시험인데요. 수능이 끝나기 전과 끝난 후 아이폰은 그때 거의 절반을 파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고등학생 20살 수험생들은 거의 10명 중에 9명이 아이폰을 씁니다. 요즘에 영포티라는 단어가 유행하고 요즘에 뭐 20대, 30대들이 다시 갤럭시로 돌아온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적어도 10대는 아닙니다. 적어도 대학생들은 그렇게까지 돌아오는 비율이 크지가 않고요. 아이폰 17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요즘에 AI 기능이 떨어지니 뭐니 삼성보다 혁신이 없다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아이폰 망했다, 뭐 아이폰 사전 예약할 때만 해도 아이폰 이제 큰일 났다, 애플 이제 큰일 났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현장에서 체감하는 부분은, 자, 이번 아이폰 17 사전 예약 때 폰킨 매장이 어느 정도 중대박을 내가지고 제가 그 포상으로 11월 달에 나트랑을 갑니다. 나트랑. 요즘에 캄보디아 좀 일이 있어서 살짝 겁은 나긴 하는데 그래도 단체 SK텔레콤에서 아이폰 17을 정말 많이 판매한 11명, 12명 사업자, 사장님들을 잘 선정해서 나트랑을 보내주는 여행을 갈 정도로 실제로는 아이폰 17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물론 예년만큼 프로가 많이 판매되는 건 아니고 기본형이 많이 판매가 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사전 예약도 안 빠지고 10월 달에는 판매자한테 지원해주는 정책도 없고 11월 달에 또 수능철이 남아있다 보니까 통신사들이 이렇게 리베이트나 마케팅 비용을 적극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반대로는 아이폰 17 프로와 아이폰 에어는 굉장히 할인이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0월 17일 금요일 현 시점 지금 구입하면 땅치고 후회하는 폰 소개해 드릴게요. 1위는 바로 짜잔! 갤럭시 A36과 갤럭시 퀀텀 6입니다. 이 두 가지 제품은 폰킨 매장을 먹여 살리는 제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특히 퀀텀 시리즈는 폰킨의 유튜브 채널을 한 단계 성장해준 제품이라고 보면 됩니다. 왜냐면 제가 퀀텀만큼은 전국에서 가장 저렴하게 판매를 했고 실제로 하나 판매할 때마다 10만원씩 손해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달 말부터 이번 달 내내 퀀텀6나 A36에 대한 핫딜 언급 이벤트를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폰킨 인증 SK 단톡방에다가 제가 잘 올려드리고 있는데 바로 그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A 시리즈를 우리가 구입하는데 퀀텀6는 61만원짜리, A36은 49만원대 제품인데 자, 이런 제품을 사면서 11만원짜리 요금제 6개월 쓰라고 하는 게 가당치나 할까요? 89,000원짜리 요금제 6개월만 써주시면 할인이 많이 됩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생겼는데요. 통신사들이 월말 될수록 고가 산정에 있어서 알프라고 해서 가입자 한 명 한 명당 요금제를 비싼 거를 판매하고 유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비자분들은 가입자 수가 중요하겠지, 판매량이 중요하겠지 하지만 이 통사 본사 임원들은 한 명 한 명당 발생하는 매출이 중요합니다. 그걸 바로 알프라고 하고요. 연말 되니까 살짝 싼 요금제를 못 팔게 합니다. 이렇게 퀀텀6나 A36을 통해서 저가 요금제를 쓰면서 통신사 이동하면서 퀀텀6는 199,000원, A36은 거의 공짜로 판매도 했었죠. 단통법이 풀리고 나서 바로 직후에는요. 그런데 지난달 말부터는 89요금제나 109,000원짜리 요금제를 써야 평상시 판매하던 가격으로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A36은 그런 요금제 써도 기계값이 한 20만원이 넘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거의 안 팔고 있고요. 퀀텀6를 언제 팔았는지 모를 정도로 제품을 들어보니까 먼지들이 쌓여 있는데요. 자, 이렇게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아직 좋지 않다, 조만간에 할인이 좋을 것 같다, 이런 흐름 때문에 퀀텀6는 조만간에 좋아질 거고 A36은 나빠질 거다라는 예측을 잘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독자와 시청자분들한테 잘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퀀텀6와 A36의 구매 타이밍은 언제 올까요? 제가 예측하자면 11월달 초나 중순 정도 되면 결국엔 옵니다. 왜냐면 결국에는 가입자 수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대리점의 매출도 중요하고 1년을 잘 마감하는 데 있어서 상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엔 대리점 사업자와 판매자의 요구에 따라서 좋은 가격을 만들어 줄 수가 있고요. 지금 시점 여러분들의 가족들, 부모님들, 자녀들이
A36이나 퀀텀6를 SK텔레콤으로 통신사 이동을 하게 된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영상, 제 오늘 영상을 잘 보시고 구매 시점을 조금만 미루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다음 영상에는 꼭 지금 구입하면 개꿀인 스마트폰으로 반드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고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